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위법 야영장 13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규모로 캠핑 사이트를 만들고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한 곳도 있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경기 북부 지역 공공의료시설 설립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앞다퉈 공공의료시설 건립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양주시 정치권에서도 공공의료시설 건립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무려 46%가 늘었습니다. 반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모두 줄었는데요. 경기도는 32%인 45만 2천 톤이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위법 야영장 13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규모로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한 곳도 있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한 야영장 시설에 들어갑니다.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임의로 만들어 놓고 캠핑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거는 캠핑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이용해 주신다고. 바베큐하고 스쿨을 할 수 있는 그 텐트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펜션 이용 안 하고 사이트만 예약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개별로 예약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양주시의 한 야영장은 약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화성시에 위치한 야영장은 부지 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기타 유언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행정포털 후기와 한국관광공사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야영장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45곳을 수사해 13곳, 15개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야영장은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평군 소재 2개 야영장인 경우 등록을 안 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적발을 했고요. 그 외에 그 기타 유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운영하는 곳을 약 한 11곳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2022 통계 연감을 보면 인천의 경우 지난 2017년 829만 2천 톤에서 2021년 1,173만 3천 톤으로 41.4%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2,774만 6천 톤이던 발생량이 2021년에는 4,055만 3천 톤으로 46% 늘었습니다. 서울 역시 1,675만 1천 톤에서 1,753만 3천 톤으로 4.4%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모두 줄어들었는데요.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온 쓰레기는 176만 6천 톤으로 전년인 2021년 290만 8천 톤보다 114만 2천 톤이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5년 전에 비해 49.7%인 33만 8천 톤, 서울이 67.2%인 112만 9천 톤, 경기는 32%인 45만 2천 톤이 각각 줄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일일 평균 반입량은 2017년 1만 6천 톤에서 7천 톤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에 경기 북부 지역 공공의료시설 설립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공공의료시설 건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양주시에 공공의료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호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호 경기도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우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양주시의 좀 현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도시답지 않다 이런 지적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젊은 세대의 이주가 늘면서 영유아 규모도 타 시도에 비해 높은데 아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양주는 출산율이 높아서 출산 축하금도 없앴다는데 왜 소아응급실이 없냐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아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아버지이자 좀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으로서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공공거점병원 설립을 바라는 지자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경기도를 설득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논리가 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양주시는 이미 공공보건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 중에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비교적 성장 동력을 확보한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함께 육성해야 젊은 세대가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자각제도 역시 경기도가 행정력과 재정을 뒷받침한다면 지역의 의료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경기도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제안에 도의회와 경기도의 반응은 어떠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또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인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경기도는 공공거점병원 설립에 대해 현재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지사님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양주 인근 시군에서도 유치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주가 중심이 되어서 인근 시군까지 의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사님의 공약 실천 계획서에 나와 있는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필요한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주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었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한 산업통상자원부. 예상대로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21일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1kW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 시기에 전체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왔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가 현행 5원으로 유지되며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전기요금은 1kW 시당 136.23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2분기 킬로와트 시당 6.9원을 시작으로 모두 5번에 걸쳐 40.4원이 오른 전기요금. 한전은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45조 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에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도의원 이인규입니다. 동천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경기도의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심히 학교와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해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일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교 현장의 지원과 경기교육뿐만 아니고 동두천 교육의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미래의 희망을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제가 기른 역할을 감당해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시오.
또한 시민 여러분들의 편안한 일터와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열심히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신분을 감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의 인구 감소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는데요. 다수 의원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 보조율 상향 필요를 주장했지만 경기도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소멸 위험 지역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곳입니다. 동두천시가 오는 7월 6일부터 찾아가는 마을 노무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진행됩니다. 무료로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희망자는 전화와 이메일로 사전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